HIV 에이즈뿐만 아니라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주는 게 나라다운 나라의 상식인 거예요. 자신의 감염 상태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약을 잘 드셔서 전파시킬 가능성이 빵인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이런 조항 자체가 이제 법적인 그런 실효성도 없고 이제 대상도 모호한. 다른 감염병에는 없는데 유일하게 그 흡착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만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이제 공포심으로 제정이 됐던 건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바이러스 수치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 하에서 HIV 감염이 보고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군사 독재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반응이 크게 일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보고 사례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동성애자에 의한 질병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반응이었던 거고 84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년도에 이제 서울 올림픽이 있는 87년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에이즈 예방법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게 바로 전파 매개 금지 조항. 전파 매개 금지 조항을 집어넣고 25조에서 징역 3년 이하 이렇게 아예 진짜 정확하게 범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파 매개 금지 조항과 같은 규율 단속, 강제 이런 어떤 접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료 대응 역시도 마치 성범죄자처럼 감시체계, 이 감시체계라는 게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그 용어 자체가 감시체계거든요. 감시체계. 그 틀거리를 일단 규정한 이상 뭐 사회적인 낙인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차단을 해야 된다. 외국으로부터 오는 어떤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가 격리와 배제 중심의 그런 법을 빨리 만들도록 했던 것 같은데 꼭 외국의 것이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전에 한국에서 이제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보니까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였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정부가 이 감염병에 대한 되게 유구한 역사적인 태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2007년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본인 아들이 이제 중국 국적인데 HIV 에이즈 검사 양성이 나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되어 있다. 그때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 금지 대상이기도 하고 강제 퇴거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HIV 에이즈 감염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공중 위생상 위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그냥 막연한 이제 공포로 강제 출국시키는 것이 이제 인권 침해적이고 이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출국명 취소 소송이 이제 들어갔었던 거죠. 막상 이제 법원에 들어가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원고가 내국인을 감염시키면 어떡하느냐 약간 이런 질문을 심증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공중위생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불합리한 차별이다. 법원에서는 이제 초반에는 좀 되게 효력정지 신청을 했던 것도 다 기각하고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마침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했어요. 그게 좀 반영이 돼서 그런지 그 출국명령 처분의 공익적인 목적이 전혀 없고 그 방법도 적절하지 않음에 반해서 이제 원고는 침해되는 법익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 판결을 했죠. 그래서 1심 승소 판결을 했었습니다. HIV 치료는 사실 많이 변해왔습니다. 약제 복용하시고 나서 거의 한두 달 만에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로 억제 상태를 유지하시고 내성은 거의 발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평생 특별한 이제 HIV와 관련된 특별한 질환 없이 평생을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만성 질환으로 바뀌게 된 것이 지금의 과학적인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는 유라는 캠페인이 외국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국외에서 연구로 진행된 4가지 대규모의 무작위 배정 연구 하나, 추정 연구 3가지에서 감염인분들이 약을 잘 드셔서 6개월 이상 미검출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콘돔 없는 성관계,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위험한 성관계라고 말하는 관계를 맺더라도 본인의 바이러스를
본인의 파트너에게 전파시키지 않는다라는 이 4가지 연구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로 리스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WHO라든지 UNAIDS, 그다음에 미국의 CDC 여러 곳에서 우리의 정책이다라고 인도스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저희 이제 의과학자들, 그다음에 저희 감염내과 의사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 의료계가 그런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인데, 그러니까 undetectable equal untransmittable. 그러니까 검출되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는다. 이게 의학적인 팩트거든요. 그런 팩트조차도 적극적으로 이게 통용이 안 되고 있을 만큼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다. 그 낙인을 이제 부스팅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국 사회에 더 또 존재했던 것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죄악시, 이런 영향들이 거기에 이제 가미되면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범죄와 규정을 두고 유교와 기독교, 사실 굉장히 그런 보수성이 강한 2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영향들이 거기에 이제 가미되면서 훨씬 더 부스팅, 사회적인 낙인이 부스팅이 됐을 것이고. 사회가 먼저 탓을 하거든요. 무조건 모든 것에 탓을 HIV 감염인에게 탓을 돌리고, 혹은 HIV에 취약한 그룹인 남성 성소수자에게 탓을 돌리고, 낙인지표 조사에서도 죄책감, 수치심, 나를 탓하는 거, 이게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사회와 그리고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라든지 뭐 단 한 번도 명료하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많은 감염인들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이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걸렸고,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다 내가 감내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병에 대한 그 인식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검사받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풍토가 아직까지 만연해 있습니다. 내가 이 검사를 받으면 혹시 병원에서 뭐 보건소에서 날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검사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검사 받으러 가는 것도 많이 불편해 하시고, 그러한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원할 때 바로바로 빨리 받을 수 있어야, 만에 하나 감염이 되었다면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고 빨리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상당히 명확하고 되게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 할 때는 콘돔을 사용하고, 그래도 걱정되면 프랩 하시고, 혹시 감염이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치료하셔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남한테 옮기지 않고 내 파트너에게 마찬가지로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제 콘돔을 사용하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이제 멈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특정 그룹들을 고위험 그룹들이라고 하면서 낙인 찍는 그런 것들이 같이 겹쳐 있으면서 사실은 HIV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HIV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지원하는 건 HIV 감염인을 위해서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건 오히려 상당히 지엽적이고 적은 부분이죠. 보건의학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왜 국가가 이렇게 백신을 굳이 국가가 다 전액 막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그게 훨씬 더 사회적인 부담이 적게 들고 보건의학적으로도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오히려 HIV 에이즈뿐만 아니라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주는 게 나라다운 나라의 상식인 거예요. 상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IV 에이즈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결핵이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법정 감염병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IV 에이즈만 딱 짚어가지고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뭐 귀족 환자처럼 얘기하는 거는 악의적인 선동 중에서도 정말 너무 조야한 그런 선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IV 에이즈는 좀 다르잖아? 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 하다가 뭐 직장 갔다가 걸릴 수 있는 거고,
HIV 전파는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성관계, 그리고 그것도 뭔가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다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잘못된 성관계는 없다. 잘못된 성관계는 폭력과 강압과 낙인과 강요, 이런 것이 잘못된 성관계이지, 잘못된 대상, 잘못된 시간, 이런 것들은 특히나 공중보건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건 없다. 그랬을 때 이걸 대처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리의 신체적인 특징에 기반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도 공공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서 전파맹의 행위 금지 조항이라고 해서 전파맹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다른 감염병에는 없는데 유일하게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에만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가 일단 차별적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일반 법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위헌제청 결정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에요. 법원에서 위헌 제청한 취지는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할 때 재형법정주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정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맹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맹위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이제 형벌의 최후 수단성, 보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만 이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법의 목적이라고 하면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감염을 예방하는 게 이 형사처벌로만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형사처벌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그 검사받는 것을 오히려 위축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방법의 적절성도 있지 않다. 또 최소 침해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해서 계류 중에 있죠. 네. 범죄와의 영향은 사실은 저는 치료받아야 하는 이유를 붕괴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고,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에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당신은 그냥 환자가 아니라 범죄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그럼 내가 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정말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강요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이 그 무엇보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기본적인 얘기를 차치하더라도 저는 낙인이라든가 아니면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 혹은 내 옆에 있다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약간 서로를 약간 죄인시하고 나와 같은 어떤 권리를 가진 어떤 국민이나 시민으로 보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HIV 감염민들의 어떤 내적 낙인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그 내적 낙인으로 인해서 좀 더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끊어내야 할 고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범죄화를 하는 거를 끊어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은 민주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여파는 취약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게 감염이거든요. 그게 명확한 게 사실은 이번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감염될 수 있지만 고생하는 사람들은 시설에 있거나 노인들이시거나 또 저소득층 또는 이제 노숙하신 분들 검사도 못 받고 이제 치료도 못 받으시고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돌아가시는 게 당연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감염병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HIV에 대해서도 사실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HIV 에이즈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대응이 감시에 어떤 국한된 그런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 사회적인 낙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 종교라든가, 심지어는 뭐 이태원발 그 코로나 사건에서는 뭐 그런 또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엄청나게 이제 주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또 회피하고 실제로 제대로 어떤 역학조사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감염이 확산되는 이런 부작용을 우리가 끊임없이 겪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HIV 에이즈에 있어서의 한국 사회의 미성숙한 어떤 그런, 그때 좀 성숙하게 우리가 대응을 취해오는 경험이 쌓였다라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훨씬 더 성숙한 그런 자세를 보였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성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HIV에 대한 지금 관리, 감독, 감시가 소홀했다, 엄청 늘었을 것이다, 막 이런 식의 접근을 여전히 그걸 강화하고 있는 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을 보면서 갈 길이 여전히 좀 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